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서영입니다. SUV가 대세인 시장에 벤츠에서도 준대형 SUV가 8년 만에 풀체인지로 등장했습니다. 바로 GLE 모델인데요.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? Let's go! 일단 첫인상을 보면요, 차체가 굉장히 커요.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실물이 너무 커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. 이전 세대와 대비했을 때 전폭도 넓어지고요, 전장도 길어지고 휠베이스 역시 80mm 늘어났습니다. 그만큼 실내 공간이 좀 더 확보가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그건 또 이따 2열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전체적인 라인이나 선이 좀 둥글다는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? 램프부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귀여운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요. 경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X5와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곡선이 많은 형태인 것 같아요. X5는 좀 더 이렇게 로봇 같은 바디라면 이 친구는 차체 크기는 크지만 선은 조금 둥글어서 뭐 이렇게 강하게 그릴부에서 좀 시각적 효과를 집중시킨 거를 제외하면 좀 더 선은 부드러운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X5랑도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요, 크기는 이 친구가 더 커요.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첫 인상이 듭니다. 전면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,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, 오늘도 흰둥이를 선택하겠습니다. 여기 있거든요. 일단 가운데 벤츠 엠블럼이 나와 있습니다. 마치 제 얼굴만 하지 않나요? 엄청나게 큰 엠블럼 딱 가운데에서 위압감을 주고 있죠. 제가 손을 하나를 쫙 펼쳐야 가능한 그런 크기입니다. 좌우로 이렇게 하나의 긴 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크롬 장식으로 그 위를 한 번 더 덧댔어요. 가운데 엠블럼의 크기부터 이 크롬 장식까지 중앙 집중형으로 좀 더 위압감을 주는 디자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. 바깥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은 팔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, 이 안쪽에 보시면 핀 그릴이 있어요. 이렇게 마치 점을 찍어 놓은 듯한 느낌이죠.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들었어요. 밤하늘에 별이 막 가득 떠 있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나 크롬 소재를 많이 썼어요. 이렇게 한 번 더 크롬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크롬이 또 들어가 있고 전면부에서 좀 뭔가 많이 힘을 주려고 했던 모습이 느껴지죠.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단 범퍼부를 보실까요?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입이 으르렁거리는 듯한, 뭔가 이렇게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살짝 준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, 여러분 어떠실지 궁금해요. 이쪽에는 또 다시 한번 크롬으로 그릴이 하나 더, 두 개씩 이렇게 좌우로 등장을 해서 이 강인한 인매가 더욱 돋보이기도 하고요, 성난차의 이빨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. 이 선들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데 의외로 이런 또 강인한 부분들을 살려놓은 것이 눈에 띄어요.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고가의 차량인데 비해서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. 램프 안쪽의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심플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, 램프 역시도 뾰족한 지점이 지금 하나도 없죠. 둥글둥글둥글해서 인상을 좀 순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머지 부분들에서 힘을 좀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렇게 룸미러로 뒷차량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 뒷차량이 GL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눈에 띄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측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C필러 쪽 부분이었어요.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좀 두껍고 뚱뚱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날렵한 느낌은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. 다만 차량이 좀 더 유려해 보이는 느낌을 좀 심어주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캐릭터 라인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파워풀하고 좀 날렵한 느낌을 주는 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상대적으로 약한 캐릭터 라인이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등장을 했고, 아래쪽에도 한번 선이 들어가 있지만 조형미가 느껴지는 캐릭터는 아니어서
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심플하고 단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뚱뚱한 느낌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윈도우 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한 번 더 장식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위에 한 번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하부 쪽에도 이렇게 실버 색상으로 들어가 있죠. 이렇게 차가 뭔가 오프로드도 잘 달려줄 것 같은 나름의 강인한 인상을 이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이 휠 아치도 보면요, 보통 이제 SUV가 난 진짜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 차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할 때 휠 아치에 힘을 굉장히 많이 쏟곤 하죠. 그래서 휠 아치를 아주 각지게 만들다거나 아주 부피감이 넘치게 만들어서 좀 볼륨감을 주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GLE는 또 그렇지 않아요. 선이 이렇게 둥그스름한 느낌인데 또 약간 사각이긴 한 소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휠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. 휠이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5 스포크 5개의 또 스포크로 이루어져 있고요. 마치 이제 별 모양 같기도 하고 또 불가사리 모양 같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후면부에서도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좀 무난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.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좀 평범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직선 상으로 쭉 뻗어지는 부분은 마치 CLS의 그 후면부를 봤을 때 첫인상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. 전체적으로 좀 뭔가 심심한 듯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 번 더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도 크롬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. 하단부 범퍼 쪽에도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 디퓨저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머플러가 지금 듀얼 머플러로 2개가 들어가 있죠. 근데 이 머플러가 사실은 막혀 있어요. 짝퉁입니다. 역시 진짜 머플러는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쪽에도 머플러 하나가 여기 더 있어요. 강인한 인상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머플러가 좀 밖에 있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장식형으로 이렇게 밖에는 짝퉁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. 일단 딱 스티어링 휠이 너무 예뻐서 눈에 들어오고 말았어요. 제가 이전에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치즈케이크 같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것보다 부피감이 더 작아요. 이렇게 오목하게 나와 있는 형태가 마치 조금 커다란 머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가장 이 눈을 사로잡는 부분, 이 엄청나게 큰 디스플레이입니다. 12.3인치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. 듀얼 디스플레이죠. 탭이 나눠져 있긴 한데요. 이쪽은 계기판 디스플레이고 또 우측에 있는 것은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는 그런 모니터입니다. 사실 이전부터 벤츠 차량은 터치 스크린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는데 이제 최근 나오는 차량들은 터치 스크린을 제공하고 있죠. 이 차량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손으로 직접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손으로 터치가 될 뿐 아니라 터치패드가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센터 패시아 부분에 센터 콘솔 쪽에 이렇게 마치 변속기처럼 보이는 녀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친구 사실 변속기 아무리 해도 안 되죠. 변속기가 아닌 터치패드를 조작하기 용이하도록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. 터치패드를 마우스 조작하듯이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. 좌우로 넘겨주는 형태입니다. 조작을 할 때 직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운전을 또 하면서 해봐야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디스플레이에는 MBUX라고 해서 음성 명령 시스템이 또 포함이 되어 있죠. 안녕 벤츠 하면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. 다시 해볼까요? 안녕 메르세데스. 원하시는 작업을 선택하세요. 종로구 광화문 광장으로 안내해줘. 항목을 고르세요. 내비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정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음성 인식이 생각보다 잘 되네요. 제가 말한 것도 잘 알아들었습니다. 지금 보호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상의 선명도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가시성이 상당히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음성 명령 잘 활용하면 굉장히 쏠쏠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 커다란 듀얼 디스플레이 하부에 이렇게 4개의 또 송풍구가 나와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하면 떠올려지는 이 비행기 터빈 모양 있죠. 그 동그란 형태의 송풍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. 그게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데요. 이 친구는 좀 이렇게 둥근
직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어서 단정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올드해 보이는 인상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.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을 조절하는 부분도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형식이어서 뭐 나름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프리미엄 차량에 들어가는 대시보드와 센터페시아의 느낌으로는 약간 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. 또 이 아래쪽에 수납하는 부분을 보시면요, 이렇게 뚜껑을 닫고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죠. 근데 이게 밀었을 때 쑥 하고 좀 전동 형식으로 열리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직접 손으로 이렇게 여닫아야 하는 약간의 불편감이 또 있습니다. 안쪽에 컵홀더는 2개 나와 있고요. 지금 컵홀더를 지지해주는 그 살들은 없죠.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컵홀더를 지지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.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앞쪽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는 패드 있고요. USB 포트 모양이 있어서 봤더니 C타입 포트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. 수납은 부드럽게 열리고 안쪽 깊이감은 좀 이렇게 굴곡이 사선 형태로 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. 그래서 깊이감을 정확하게 체크하기 조금 어려운데요. 제 손을 하나를 다 펼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. 그냥 직각으로 재보면 제 손 딱 하나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대시보드는 좀 뭔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듯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요. 특히 이 우드 패널부가 마치 진짜 나무인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. 소재감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안정감 있는 톤온톤의 느낌으로 세팅이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센터 콘솔 쪽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 안정감을 더해주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룸미러가 최근에 봤던 이제 수입차들 보면 프레임 미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프레임이 또 있네요. 프레임이 두껍게 있어서 이게 프레임 미스로만 되었더라도 세련된 느낌을 더해줬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. 거의 1억이 넘는 차인데 그 정도 아쉬움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? 2열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. 외관 설명을 할 때 이전 세대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실내 공간에 와보니 이 축거가 늘어난 만큼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었다는 게 느껴져요. 다리가 굉장히 자유롭고요. 정말 키가 크신 성인 남성분이라 하더라도 다리가 지금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정말 패밀리카의 느낌을 충분히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헤드룸 공간 역시도 허리를 다 세우고 앉았음에도 굉장히 넓죠. 이 시트 자체가 좀 아래쪽으로 좀 파인 듯한 형태감이 있어요. 그래서 시트가 좀 내려가는 경향 때문에 더 헤드룸이 많이 확보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기댔을 때는 거의 손으로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헤드룸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서 2열 공간성만큼은 아주 훌륭하고 여유롭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제가 앞에서는 몰랐거든요. 앞에서는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열 쪽에는 뭐 플라스틱이 덧대어져 있고 그쪽을 살짝 이렇게 잘라두고 앞에는 또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. 또 2열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이렇게 내렸을 때 와우, 정말 폴더만 2개가 딸랑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. 그래도 1억이 넘는 차인데 천장 보시면 선루프가 없습니다. 넓은 차이니만큼 때로는 운전하다가도 개방감이 좀 필요한 순간이 있고 또 SUV 차량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루프가 없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여기 시트 부분도 보시면 지금 열선 시트는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버튼이 비어있죠. 아마도 통풍 시트의 자리인 것 같은데 통풍 시트 또한 지금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. 그리고 1열 시트 뒤쪽에 보시면 무슨 기능일까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요. 디스플레이를 거치하는 곳인가 라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벤츠의 액세서리들 있죠. 뭐 옷걸이를 걸어둘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비행기를 탔을 때 이렇게 식판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. 그런 것들을 벤츠에서 따로 액세서리를 구입을 하면 이 하나의 홈에 다 끼워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 또 액세서리를 별도로 사야겠네요.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될까요? 이미 골프백이 좀 들어가 있어요. 골프백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또 작은 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. 공간감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. 골프백을 대각선으로 지금 배치를 해놨는데 1열로 이렇게 배치를 해놔도 들어가는 수준이에요. 이게 2열 시트도 폴딩이 가능하잖아요. 그럼 더 넓어지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눌러서 빼고
하면 또 굉장히 넓죠. 제가 사람이 들어가고 골프백이 이렇게 2개 이상, 이쪽에도 골프백을 더 담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의 골프백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대형 SUV에 걸맞게 넓은 사이징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아늑하고 좋은데요? 네, 이렇게 벤츠 GLE 모델 살펴보셨습니다. 크게 2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는데요. 디젤 라인업 있고 가솔린 라인업이 있어요. 둘 다 포매틱이에요. 4륜구동 모델이긴 한데요.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.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9,030만 원이고 가솔린 모델인 450 모델 같은 경우는 1억 1,050만 원. 네, 상당한 차이가 나죠. 자세한 성능과 재원은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드리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억소리 나는 이 가격에 프리미엄 SUV라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가 정말 그만한 가치를 하느냐 따져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썬루프가 없었어요. 또 안전사양 면에서도 살펴보면 반자율 주행 기술이 좀 삭제가 된 게 아니냐, 국내에는 없이 나온 게 아니냐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직접 제가 물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GLE 같은 경우 경쟁 모델로 꼽히는 모델이 BMW X5를 볼 수 있는데요. 다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부사장께서 보시기에 경쟁 모델 대비 GLE가 가진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. 또 하나로 사전 계약 옵션표가 공개됐을 때 한국 시장에서 GLE를 구매할 때 파노라마, 썬루프 같은 좀 기본적인 옵션이 빠져있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일부 소비자들이 실망을 하기도 했는데요.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국 시장에서 왜 보편화된 옵션을 빠져서 출시가 되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. Touching on your first question, it's not a sensitive one because obviously the BMW X5 is the natural competitor which we have, and you asked about the strength of our vehicle. Now, I would say there is probably no easier question because the claim of this vehicle is all kinds of strength. And if I want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. 사실 각각의 시장에 가장 적합한 스펙을 가지고 제품을 내놓는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늘 힘들고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고객들의 모든 기대치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균형이 잡힌 형태로서 그 시장과 세그먼트에 적합한 형태를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한 결정들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. 늘 궁극적인 초이스는 고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후 옵션들을 통해서 가장 개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 작업도 진행해 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. 이 브랜드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보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 벤츠는 상당히 잘 팔리는 브랜드란 말이죠. 그만큼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나.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차량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 의견 또 참고해서 다음 리뷰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 사용 이제 댓글 안 달아준다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는 다시 열심히 댓글 제가 일일이 답글 달아드릴 테니까요. 많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새로운 신차 혹은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